요즘 우리가 진짜 재미있게 보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숨겨진 흥행 공식이 사실은 2000년도 훨씬 전에 이미 완성된 거라면 어떠세요? 좀 놀랍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 고대의 청사진,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주인공이 막 고통받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보면서 이상하게도 막 몰입하고 심지어는 뭐랄까, 묘한 쾌감 같은 걸 느끼는 걸까요? 사실 이 미스터리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어쩌면 가장 첫 번째 해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스려 올라가야 합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2000년도 훨씬 더 전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서양 비극이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던졌던 그 질문, 그 미스터리를 처음으로 명쾌하게 풀어낸 인물도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요, 예술의 역할, 그러니까 예술의 목적을 두고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술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좋은 걸까?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는 걸까? 바로 이 문제였죠. 이 논쟁의 중심에 두 거물이 있었어요. 한 명은 스승인 플라톤. 플라톤은 예술을 좀 얕잡아 봤습니다. 저거 그냥 진짜의 복제품, 그림자 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술, 즉 미메시스는 그저 흉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식이라고 맞받아쳤죠. 네, 오늘 우리를 이끌어줄 안내자가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에게 예술은 그냥 값싼 모조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안전하게 다루고 또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생각을 시학이라는 책에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최초의 스토리텔링 작법서 같은 거예요. 이야기가 대체 어떤 구조로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지 그걸 낱낱이 분석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핵심, 그 이론의 정수가 바로 제6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완벽한 비극을 만드는 그 특별한 레시피는 과연 뭘까요? 그는 비극을 총 6가지 요소로 쪼갰습니다. 바로 플롯, 성격, 사상, 언어, 음악, 그리고 무대 장치 같은 시각 효과.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순이에요. 요즘 생각하면 막 화려한 배우나 무대 장치가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극의 영혼은 바로 플롯, 즉 이야기의 뼈대라고요. 그럼 좋은 플롯은 어떻게 만드냐? 그 핵심 장치 첫 번째가 바로 페리페테이아. 우리한테는 반전이라는 말로 더 익숙하죠. 아, 이제 모든 게 다 잘 풀리려나 보다 하는 그 순간 주인공의 성원이 갑자기 최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운명이 확 뒤집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장치는 아나그노리시스, 바로 발견입니다. 이건 주인공이 그동안 전혀 몰랐던 어떤 끔찍한 진실을 딱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아, 이럴 수가 하면서 무지했던 상태에서 진실을 알게 되는 그 충격적인 깨달음의 순간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짜 최고의 비극은 이 반전과 발견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서 바로 그 같은 순간에 빵 하고 터질 때 만들어진다고 봤어요. 그가 최고의 예시로 꼽은 게 바로 오이디푸스 왕인데요. 여기서 오이디푸스는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운명이 나락으로 반전되거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감정적 충격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아니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이렇게까지 정교한 장치들을 강조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여기서 비극의 진짜 힘, 그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비극의 정의입니다. 좀 길죠?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딱 하나, 이 마지막 구절에 집중해야 합니다. 연민과 두려움을 통해 그러한 감정들의 적절한 정화를 행하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화가 바로 그 유명한 카타르시스입니다. 이 단어 들어보셨죠? 원래는 의학 용어였어요. 몸속의 나쁜 것들을 싹 씻어내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개념을 빌려온 겁니다. 비극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시원하게 씻어내준다고 본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비극을 보면서 주인공이 너무 안타까워서 연민을 느끼고 또, 와, 저런 일이 나한테도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느끼잖아요. 바로 그 감정들이 그게 클라이막스에서 빵 터지면서 해소될 때 우리는 엄청난 해방감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하, 바로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고통스러운 일하기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인 거죠.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이 2000년도 더 된 고대의 이론? 이게 그냥 오래된 박물관 유물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고 즐기는 거의 모든 이야기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아주 생생한 청사진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요, 말 그대로 시대를 초월한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무려 5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또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주요 대학에서 이건 무조건 읽어야 해 하는 필독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들의 DNA에 이 이론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겠어요?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서 시작된 이 2여 개의 청사진은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맥베스 같은 위대한 작품들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영화와 드라마의 핵심 골격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그 반전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발견, 이 두 가지는 여전히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공식인 거죠. 그리고 이건 진짜 놀라운 부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문학이나 영화계를 넘어서 현대 심리학, 특히 예술 치료나 드라마 치료 같은 분야에서까지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속의 응어리진 감정을 안전하게 풀어내고 치유하는 것, 바로 카타르시스의 원리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와,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그의 통찰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 하나를 선물해 준 셈입니다. 이제 이 렌즈를 직접 한번 써보실 차례예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후련하다 하는 그런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줬던 이야기 혹시 어떤 게 있었나요?